옛날 조선시대 때 효종 임금 시절 이완 장군이라는 이름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효종 임금이 명에 대한 은혜를 갚고 청에게 받은 지옥은 씻겠다 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북벌을 계획함에 따라 그는 북벌과 관련된 요직을 두루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벌을 준비하는 왕을 도와 끝뜻을 받들고 실제로 준비를 이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문신으로서는 우암송시열, 그리고 무신으로서는 장군 이완이었습니다. 그 둘 가운데서도 이완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로 효정 임금이 이 북벌을 할 때 그에게 군대를 맡기려 할 정도로 무척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완은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였고 그 담력이 태산과 같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완 장군이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 외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밖에 나와 뒤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쪼그리고 앉은 개를 호랑이가 물어갔습니다. 개 비명 소리에 놀란 집안 사람들이 황급히 뛰어나와서는 개가 어찌 되었냐고 이완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천연덕스럽게 호랑이가 물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기겁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야 너는 어찌 그런 급한 판국에 그렇게 태연스럽냐? 그러니 이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는 이미 달아났는데 소리를 지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어간 개를 먹기 전에는 돌아오지도 않을 텐데 무어라 소란을 피우겠습니까? 그러니 말을 들은 어른들은 이완이 장차 크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이완이 정자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몹시 몸이 불편해진 그가 눈을 떠보니 뱀이 아랫배를 타고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가 뱀이 다 지나간 걸 본 뒤에야 옆 사람들이 깨워서 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뱀이 나를 나무인 걸로 알고 타고 넘어갔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아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자 이완이 말했습니다. 그놈이 나를 나무로 알고 넘어가는 이상 나도 그런 척하고 있어야지 무사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도 태연하게 대답하는지라 친구들이 그의 담대함에 새삼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완은 20살이 넘어서며 사냥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완은 친구들과 혹은 혼자서라도 날마다 깊은 산 중에 들어가 짐승들 잡기를 즐겨하였습니다. 하루는 이완이 사냥을 한다고 산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해가 지는 바람에 날이 어두워지고 산길이 무척 어둑하니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이다. 저곳에서 오늘 밤 묵을 것을 청해야겠다. 그렇게 이완은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완이 불빛이 나온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니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의 표정은 무척이나 곤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서 가세요. 어서요. 이 집은 도적들의 소굴이고 저도 지금 잡혀온 몸이랍니다. 곧 도적들과 수계가 올 거예요. 어서 도망가세요. 그러면서 여인은 계속 가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깟 도적놈이 무섭습니까? 이완은 그런 여인의 만류에도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여인에게 저녁상을 차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정말 이상한 분이시네. 지금 당신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어리둥절해하며 한 상 가득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곧 도적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이러다 도적들이 와서 알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완은 꿈쩍도 안 하고 태어날 뿐입니다. 그렇게 저녁상을 잘 받아먹고는 가장 큰 두목의 방에 들어가더니 이부자리를 펴고 거기서 태연하게 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모습을 보고 여인은 전전긍긍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도적의 수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 떡하니 잠을 자고 있는 이완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는 이 도적 수계가 노발대발하며 이완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대들보에 매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별난 놈을 다 보겠군. 제 발로 내 집에 다 찾아와서 잠이나 자고 있다니. 지금 배가 고프니 내가 밥을 먹고 혼주를 내주마. 뭐 하느냐? 배가 고프구나.
어서 음식을 차리고 술을 내와라. 그렇게 여인이 도적에게 음식과 술을 내오니 이 도적의 수계가 그것을 먹고 마시자 이완이 그것을 보고 묶인 채로 말했습니다. 이놈아, 졸장부도 분수가 있지. 어찌 사람을 옆에 놓고 혼자 술을 마시는 거냐. 그 말에 도적 수계가 바가지로 술을 퍼주자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안주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도적 수계가 칼끝에 안주를 꽂아서 주자 이완은 그것을 태연히 받아서 질겅질겅 씹어 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어이없게 보던 도적의 수계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행동을 멈추고 이완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만 황급히 달려들어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식한 놈이 어른을 몰라 배웠습니다. 그러더니 이 도적 수계가 코가 땅에 닿도록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였습니다. 이완이 당황해하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죽이려면 빨리 죽일 것이지. 너는 이게 무슨 장난질이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적 수계가 말했습니다. 아니옵시다. 정말 아니옵니다. 소인이 일전에 아주 이름 높은 점쟁이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저의 신수를 점을 쳤습니다요. 그런데 점쟁이 말로는 제가 언제고 포도청에 잡혀가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도리가 없는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어느 때건 포도대장이 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테니 그때 그를 잘 대접해서 증표를 얻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만난 작자들은 모두들 포도대장이 될 그릇이 손톱의 때만큼도 보이지 않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르신을 만나고 보니 그 배포와 그릇이 틀림없이 훗날에 포도대장이 될 분이신 듯하니 부디 저를 죽이지 않겠다는 내용을 종이 한 장에다가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도적은 계속 머리를 땅에 박으며 사정사정하였습니다. 이완은 자신은 아직 과거 급제도 못한 처지였으니 그 도적 수계의 말이 너무도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도적이 하도 청하는지라 이완은 할 수 없이 도적의 말대로 종이에다가 내용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완은 도적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목숨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 도적 수계가 증표를 써주어 고맙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붙잡고 있던 여인까지 이완에게 내주니 이완은 재산과 여인을 데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이완이 과거를 급제하고 그 관직이 훈련대장과 포도대장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부하의 손에 도적 하나가 잡혀왔는데 그 도적놈이 도적질은 한 지가 오래돼서 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완의 부하는 도적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적이 죽기 전에 꼭 한번 포도대장을 뵙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다는 말에 사령은 이완에게 가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말을 들은 이완은 부하가 잡아온 도적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자 도적은 이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적이 눈물을 흘렸으나 이완이 보기에는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나를 아는 체하는 것이냐. 그러니 도적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완이 옛날에 산속에서 도적 수계한테 써준 증표였습니다. 아니 설마 네가 바로 그때의 도적 수계란 말이냐. 이완은 놀라하며 즉시 도적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이상하였었는데 너의 말이 참이었구나. 신통하구나 신통해. 그래 이제 계속 도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완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어르신을 다시 만났으니 앞으로는 어르신을 모시며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부하로 거둬주십시오. 그러니 이완이 도적을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 도적은 이완의 부하가 된 뒤에 충성을 다했고 많은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후 관직도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나라의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도둑이라는 죄인이지만 사람만 잘 만난다면 나라의 충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주위를 한번 돌아본다면 나를 도둑이 아니라 충신을 만들어줄 벗이 있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